소득세법 제16조에는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 소득의 범위에 대해 나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국내외의 예금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자, 그리고 보험 차익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반 채권이나 증권의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매 차익의 경우에는 약정된 금액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자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의 만기 환급금이 보험료 납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장성 보험에서는 보험 차익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에서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부터 발생하는 사업 관련 자산의 멸실의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에 해당합니다.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저축성 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보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퇴직보험으로부터의 보험 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험금 납입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직장 공제회는 민법에 따라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나 복리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직원 공제회나 군인 공제회, 경찰 공제회 등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직장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납입 공제료, 즉 공제 회비를 납입하는데 반환금이 납입 공제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전문적으로 대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일시적이나 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으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고 원금이나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가 아닌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유사 이자 소득으로 채권 대차 거래에서의 이자 상당액도 이자 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채권을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 소득은 이렇게 나열된 부분도 있지만 거래의 성격을 볼 때 금전의 사용에 의한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상 외상 매출 거래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및 이에 따른 할부 이자의 경우, 그리고 외상 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따라 받는 연체 이자의 경우에는 이자의 성격이지만 사업 활동에 의한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따른 이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계약의 위반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이에 대한 이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이자 소득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을 취득함에 있어 발생하는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취하는 모든 금액인 총 수입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소득세 원천 징수율은 14%가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10%가 붙으므로 총 원천 징수세율은 15.4%가 됩니다.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받는 날이 수입 시기이고 이에 따라 과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김영식 공채나 사채 이자의 경우,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등의 경우에는 약정일이 수입 시기가 되고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약정일이나 회수일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